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8일 오후 5시 20분 찰리스리 채널 코인 투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10주차를 정리하고 있고, 지금 몇 주지? 이제 10주차 돌입하고 있고, 지난 9주차에 대한 투자 정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장고 업데이트 현황 잡아주고 880102 이번 주 흑자나 흑자 돌면 하는가. 880460 오케이. 아까보다 올랐네요. 정규장 할 때보다 $500 정도 올랐네. 500달러요? 420달러? 460 11350985 11350985 아유, 간신히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지난 2주간, 결국은 이제 저번 주, 이게 크리스마스 월요일까지 끼고도 해가지고 고군분투를 해봤지만은, 마이너스 125만원 손실로 마감했어요. 주식은 14만 9천원 정도를 벌었는데, 뭐 이번 주는 뭐 주식 소득 38만원, 코인 소득이 지금 24만 9천원 뭐 이 정도죠. 지금 이제 목요일인가? 오케이. 아마 이제 내일까지 이제 주식 거래일 거예요. 아마 30일 이게 생략되나 해가지고 뭐 그런 현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7주차까지는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다가 8주차, 9주차에 손실이 왔는데 이게 참 억울한 게 제가 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손실이 난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전체적인 대세 하락 그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난 한 5주차, 6주차 그때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차트 있다가 갑자기 계엄성 없이 폭락하는 이거 뭐 마이너스 막 12%막 폭락돼가지고 막 그랬죠. 해가지고 이런 게 너무 거의 뭐 매주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0.5% 마이너스 1% 빠지는데 이게 비트 자체가 많이 빠지는 않아요. 막 이때 막 빠져도 이게 뭐 큰 봉 같지만 뭐 마이너스 1% 하는데 이런 게 막 콕콕 이렇게 빠져봤자 그날 뭐 일봉으로 마이너스 한 3%그 정도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크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음봉이 연속돼가지고 막 나오니까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 장이 잘 유지가 되다가 그랬던 거예요. 코인 장이 잘 유지가 되다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지금 몇 번이냐면 4주 연속 그래요. 4주 연속.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갑자기 이렇게 폭락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5주차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화요일날 마이너스가 잡힌 거는 월요일날 정규장 전에 이렇게 폭락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많았죠. 이제 월요일날 기록을 하고 이제 뭐 새벽에 해가지고 이제 화요일날 이제 반영돼가지고 잔고 기록할 때 빠져 있는 거. 그래도 이제 5주차, 6주차 때는 이런 손실이 발생했지만 여기도 그랬고 여기 간신히 수익 마감했지만은 화요일날 이때 그러니까 월요일날 폭락했을 수도 있고 이때 뭐 기적적으로 잔고 회복을 했지만 이때도 뭐 주말 내내 폭락해가지고 그렇죠. 월요일날 그죠? 주말과 월요일날 다 집계 해가지고 이랬던 거죠. 했던 거고 이때도 월요일날 개폭락.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 주말과 뭐 금토일 월요일 내내 이렇게 해가지고 개폭락했고 이때도 월요일 자체는 좋은 현황이었지만 어제 새벽 해가지고 또 이 비트가 한바탕 지랄한 바람에 개폭락 잘 나가다가 거의 한 4주 5주째 매주 월요일만 되면 아주 비트가 이 폭락 매물이 생기면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언론 뉴스를 보니까 $22억 정도 이제 고래들이 팔았다고 그러는데 뭐
이익 실현이겠죠. 2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8천억? 뭐 그 정도인데, 문제는 이 비트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4% 정도 빠지면 이런 코인들을 해서 막 거래량 없고 시총 적은 종목들을 해서 비트 보면서 이제 지표처럼 생각하고 비트가 떨어지니까 나도 이제 지금 흐름이 안 좋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개미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없고 시총이 없는 종목들은 곱빼기로 빠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유한 물량을 일단 전량 청산 쪽으로 가는데 뭐 수급이나 어떤 규모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보유한 물량을 갑자기 이렇게 내던지니까 어떤 그 호가는 뭐 매수 단위나 그런 게 비트코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긴급 던지게 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마이너스 15%막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빠져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야. 이것도 차트 막 깨적깨적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런 비트 폭락 때 나와버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10%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랄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 정도까지 가다가 이때쯤부터는 이제 또 매물이 쏟아지는데, 그게 그런 걸 거라고요. 또 이렇게 청산에 얽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율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 청산당하는 그런 매도가 또 더 하락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떻게든 청산까지는 안 당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매수를 충분히 낮게 깔아놨었는데도 예상을 뒤집고 막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하까지 이렇게 치솟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막 청산당하다 보면 그게 되죠. 또 강제 청산당하다 보면 또 강제로 이제 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매도 딱 일어나게 됐고 강제 청산당하고 보면 딱 던지고 나면, 그러니까 강제로 던져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열심히 밑꼬리 말면서 올라. 왜냐면 이거 다들 어느 정도는 그걸 짐작하기 때문에, 이게 별다른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일부 또 청산에 의해서 막 이렇게 어거지로 판 막 그런 매물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싸게 홀값에 떨어진 그게 있기 때문에 코인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해프닝적 하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열심히 밑꼬리를 말아가지고, 만약에 살려고 하면 더 높은 가격이 또 청산당한가 보다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회복 좀 하나 했었는데, 그랬죠. 이번 주도 이제 많이 복구해놓고 이번 주 좀 흑자 가려고 했었는데, 또 어젯밤에 또 그렇더라고. 이 USTC랑 비트랑 이거 어젯밤인가 엊그제밤이 된 건가, 아무튼 월요일 밤이었나? 월요일 새벽인가 폭락했을 겁니다. 화요일 이렇게 잔고 기록이 돼 있지만, 이거 어느 정도 그나마 복구했던 잔고예요. 그러니까 한번 빠졌을 때 이게 100만 원 이상 손실이 났었던 거예요. 이거 할 때 여기 보면 104만 원 이렇게 됐었잖아요. 정규장 끝날 때만 해도 화요일 날 기록이 그랬던 거고, 월요일 날 많이 빠졌었는데 또 화요일 날 이제 고군분투 매매하면서 다른 데서 좀 이제 시세 차익 봐가지고 이렇게 좁혔던 거죠. 해가지고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장사가 없다. 어제도 USTC 루나 클래식 다 매수를 저가에 쌓아두고 촘촘히 대비하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비트가 또 생지랄을 하는 바람에 또 청산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부는 막 꾸역꾸역 팔아가지고 위에 거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강제 청산은 맞고 막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했는데, 이게 지랄 맞은 거예요. 막 지랄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한 3주간 지금 이 대부분의 잔고 손실의 주범이 루나 삼형제거든요. USTC, 루나 클래식, 이런 종목들이 제 그 코인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보면 지금은 악성이 되어 있는, 그냥 분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악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뭐 그랬던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얄미운 게 뭐냐면, 또 이 종목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일 샨티가 많고 장밋빛이야. 언제나 매일 하루 장밋빛이고,
다 이렇게 영상 소개하는 것만 보면 당장이라도 100%막 급등할 것 같은 막 그런 내용들만 막 소개를 해. 근데 그 뭐야, 어떻게 보면 당장의 주가 하락적인 부분에 대한 펀더멘탈은 제대로 소개를 하지 않고 있고 약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티를 하고 싶기에 좋은 면만 보는 그런 쪽의 소개가 많이 나고 있고 해가지고 뭐야, 약간 객관적 자료를 전달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나쁜 내용, 당장에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좋은 내용만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의외로 휴자 종목들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종목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 같은 거 지금도 또 수익 중이지만 지금 벌써 수익률이 385%, 초기 원금 대비했고 207달러 놓고 시작했는데 이미 지금 현재 보유 잔고가 1000달러 가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400%면 그거지. 원금은 그 수익률에 보태지 않으니까 이게 얼추 한 4.8배 된 거예요, 잔고가. 이런 게 엄청난 효자 종목들은 유튜브에서 아무도 소개를 안 하고 관심 없는 그런 종목들이 저한테 의외로 큰 이제 수익을 주고 있고, 그나마 이런 데서 이제 까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소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나 삼형제에서 매주 이런 수익을 다른 코인들로 이렇게 복구해 가면서 간신히 이제 다이다이 이제 본전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워낙 이제 징글징글한 하락의 폭이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현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한번 이제 잔고 업데이트, BNB가 수익이 많이 났어요. BNB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12월 2주 전부터 이 얘기를 했죠. BNB가 강력하게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19일 전 내용인데 이때만 해도 244포인트. 그 다음에 그 이전 영상에서는 12월 5일 날에도 BNB에 대해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220 한 5쯤 됐어요. BNB. 영상 소개 시점으로 볼 때 지금도 쫙 달려가고 있죠. 12월 9일 날 한 227포인트였고 이때가 소개했을 때가 12월 5일 229. 그 다음에 이제 12월 9일 이때가 이제 240포인트 좀 넘었을 때 영상 소개했었어요. 이때 BNB 수익이 한 10에서 20% 정도였어요. 근데 BNB 어제도 이렇게 쫙 위에 많이 쌓아놨었는데 결국은 다 팔렸고 여기 BNB 내용 나오죠? 쫙 이렇게 매도 쌓은 거 쫙 어제 하루 잘 팔려나가고 어제도 굉장히 많이 거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만약에 떨어지면 조금 사고 또 그 산 걸로 수익 얻고 해가지고 이제 싹 전량 팔았었죠. 전량 다 위에까지 이렇게 이 12월 9일만 해도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쌓아놨었는데 전량 다 팔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인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틈을 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BNB 흐름이 지금 커요. 굉장히 지금 이 주가 흐름이 일봉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 25% 굉장히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가지고 주봉상으로 보면 이 지금 흐름이 24.58인데 지금 한 이때의 어떤 시츄에이션이 반복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때는 뭐 41.5에서 뭐 135까지 뭐 폭등을 했지만 BNB 자체의 주가는 제가 영상 소개했던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뭐 12월 9일 날 기준으로 따지면 244 뭐 그 정도였어요. 해가지고 지금 328이니까 뭐 어디 보자. 328 나누기 244 뭐 이 정도 하면은 244 뭐 한 34% 정도 이렇게 오른 거죠. 갖고 이게 뭐 대박이냐 싶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 244 할 때 거의 10배를 거의 풀로 썼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매수도 별로 안 깔고 해가지고 한 번 이제 수익이 크게 났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30% 오르는 동안 BNB가 제가 지금 얻은 수익이 231%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자본금이 586달러였는데 지금 이미 1940달러가 돼가지고 2000달러를 돌파를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 팔려가지고 다시 2000달러로 다시 이제 마진을 한 뭐 풀로는 쓰지 않고 한 65% 정도 여기 발로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산 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 걸어놓고 혹시나 모르니까 주가 방어 차원에서 분할 매수 걸어놓고 또 이렇게 일부 뭐 329에 팔리면 그 팔린 자금 달러만큼 다시 이제 한 1%나 2% 낮게 바로 매수 맞춰가지고 이게 또 체결되면 또 다시 이제 또 1%나 2% 위에 또 가장 이제 하단 매수 걸어놓고 매도 걸어놓고 해가지고 또 그게 체결 나고 또 빠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한 판 더 가야죠. 한 판 더 가게 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될 수가 있어요. 586달러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1940달러 얼추 한 4배 되는데 30%가 됐으니까 이게 또 2000달러가 만약에 되게 되면 4배가 되게 되면 이게 또 8000달러까지 금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에서 한 30% 올라가면.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 이렇게 사고 팔고 단타 매매하면은 뭐 1% 떼기, 2% 떼기 이게 수익이 뭐 크냐 싶지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1% 단위가 아니라 원래 세호가 단위씩 하다가 좀 더 이제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두호가 단위씩 했는데 가장 상단이 이제 뭐 1% 떼기로 해가지고 뭐 430달러에서 뭐 4달러 벌었으면 그 위에 거는 8달러 되는 거고 그 위에 거는 그게 되는 거죠. 12달러 되는 거고 그 위에 거는 16달러가 수익 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층층이 수익이 더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위에 거 체결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NB에 대한 예측은 제가 영상에 소개한 바가 그대로 이제 잘 맞아 떨어진 사례예요. 해가지고 이게 가장 큰 어떤 보탬이 되었다. 갖고 저번 주에 결국은 손실 뭐 이렇게 마감하고 뭐 그랬지만 그나마 이제 BNB와 이제 다른 코인들이 수익을 냈기에 손실이 이 정도에 그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주는 좀 지긋지긋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좀 이렇게 수익으로 한번 이제 변환을 다시 이제 정상화 시켜가지고 변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무슨 아주 뭐 입장료 스스로 내고 막 시작하라는 듯이 매주 월요일마다 아무튼 징글징글 패대기 폭락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매주 월요일마다 $1000 입장료 내고 시작하라는 건지 뭐 기분 나쁘게 뭐 친구하고도 카톡이랑 갖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해가지고 워낙 이런 그러니까 이 BTC의 고래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데 그게 출렁일 때마다 알트코인들이 과하게 폭락하는 영상. 지금 이게 뭐 단발성건도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매주 월요일이나 월요일 새벽쯤 그러니까 뭐 일요일 새벽이나 아니 월요일 오후나 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화요일 새벽쯤에 이런 일이 계속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마진 거래에 있어서도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비중을 좀 소극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1, 2, 3, 4, 5주까지는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번 날도 매일 번 날도 2주 막 연속 매일 번 날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뭐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폭락하기 전에는 그래도 현황이 이게 괜찮았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12월 19일 많이 까였을 때 일주일 지나가지고 복구를 이 정도씩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리는 게 되나? 이렇게 해야지 마우스가 보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마이너스 16%에서 7%, BNB는 이제 66% 수익에서 119% 키우고 트론도 다시 흑자 전환했고 AMB 그다음에 BNT는 이제 쏘쏘 비등비등하고 FTT 마이너스 92%에서 마이너스 84%까지
이게 뭐 수치적으로는 작은 것 같지만 8% 정도 변동한 것 같지만 원래 있던 잔고로 치면 그러니까 7.54 정도가 15.01 정도 된 거니까 100% 넘게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참 들어가자마자 100% 수익 나면 참 좋은데 한번 큰 하락을 맛보면 그 다음에 이제 100% 수익 나는 건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또 반등 너무 강하게 빠지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GFT도 많이 이제 회복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이 누나 삼형제 악성 주범이었죠. 했는데 5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76%. 근데 그래갖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1%까지 이제 복구를 어느 정도 했었죠. 오지는 또 마이너스 38에서 또 이제 크게 한번 수익 내가지고 흑자 전환했었고, 그다음에 VRC도 굉장히 이제 흑자 전환까지는 아니어도 마이너스 41% 손실을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추격해가지고 좁혔었고,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매매를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현황이었는데, 아무튼 어제도 또 찬물을 끼얹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누나와 누나 클래식 USTC가 다시 또 이렇게 수익률이 악성이 또 되어가지고 이걸 한번 이제 집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어차피 이제 투자의 현황이기도 하니까 한번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또 변환이 됐나 지금 수익된 현황에선 어디 보자. 자, 이제 잔고 탭을 한 번씩 갱신을 해보도록 하죠. AMB 또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해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BNB, BNT. 아, 지금 BNT 공매도 써가지고, 공매도 쓰니까 또 올라가지고 또 아직 그, 상가격이 아직 안 왔어. 아, 판가격이 아직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BTC. FTT 징글징글하고 또 이렇게 복구 좀 하나보다 마이너스 70%대로 가냐 했더니 마이너스 한 70%대부터는 좀 이렇게 복구에 희망이 보이거든요. 마진 거래에서 90%는 좀 멀었지만 어쨌든 그 90몇 그거 거시기죠. 어쨌든 FTT가 야 마이너스 84%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복구를 상당히 했었는데 한번 이제 봐야죠. 어떻게 됐나? 아니지. FTT부터 또 발라주고. 자, GFT 한번 발라주고. 쉬운 게 아니야, 이게, 투자가. 누나 클래시. 뭐, 자, 오지. TRX. USTC. 솔라나 자체보다는 솔라나도 많이 올랐지만, 솔라나 뭐 최초 민코인? 뭐 해가지고, 솔라나에서 이제 상장되는 그런 코인들이 요새 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덱스 거래의 세계. 근데 그쪽은 한번 대이고 이제 확률적으로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안에서 이제 해보고 있고 한번 업데이트 현황이 어떻게 됐나 보도록 하죠. 아무튼 다시 이렇게 꼭 비트가 생지랄 하는 바람에 이게 마이너스 9%였던 게 다시 마이너스 37%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나 클래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1 이 정도 됐는데 다시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71% 되고 얘는 그래도 USTC는 그나마 이제 변동이 크게 마이너스 76에서 71까지 복구했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79로 된 건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많이 이제 선빵을 했는데 지금 이제 267%
총 수익률. 이게 한번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금을 입력해가지고 이게 오늘 오전인가 오후거든요. 근데 또 이제 10% 정도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BNB는 해가지고 마진 거래 해가지고 있고 트론 20% 안착. 비트코인이 잠시 하락으로 마이너스 10% 손실 중. 뭐 전체 현황은 43% 수익인데 뭐 그렇습니다. BNT 그래도 마이너스 60% 넘다가 57%까지 이제 한번 다 팔리게 되면서 격차를 좁혔고 FTT가 다시 마이너스 91까지 떨어졌네. 얘는 그냥 연습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한번 얘가 어디까지 한번 생지랄을 하나 한번 지켜볼 요량이고 GFT는 계속 이제 좁혀 나가고 있죠. GFT가 마이너스 28%, 28.75에서 마이너스 28.52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한 번 상승할 때 한 번 이제 큰 봉 상승하기를 이제 기대해 보는 거죠. 그게 나아지면 또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고 이게 하여튼 2,900 포인트인가 그때 딱 들어가는데 그때 막 대가리 때린 다음에 계속 막 이렇게 며칠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마이너스 60 몇 %까지 갔다가 복구 많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28%. 하여튼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나 삼형제. 유튜브에서는 제일 이렇게 근데 찬티가 너무 많아. 근데 유튜브만 보면 당장에 보면 이게 막 제일 좋은 거 같긴 하지만 당장에 주가가 미끄러지면 사실 이게 뭐 좋다고 할 수 있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당장 이렇게 한 달 내내 미끄러지면 아주 병맛인 거죠.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모코인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가지고 200달러를 983달러 이렇게 키워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6.14% 수익을 내고 있죠. 1043달러 돌파, 400달러. 그러니까 자산이 5배 이상 푼 거예요. 5배로 푼 거예요. 5배. 5배를 넘긴 거죠. 이런 게 그냥 유튜브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효자예요, 효자. 심지어 이 모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주가가 크게 오르는 코인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하는 지그재그 매매의 특성상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면서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에서는 제일 이제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한 번 많이 오르고 한 번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수익률 현황에선 오히려 좋지가 않다. 이렇게 내내 미끄러지는 것보다 이런 게 나아요. 그냥 주가가 수평 행보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코인들이 수익 내기가 참 좋다. 이 정도만 해도 수익 내기 참 좋고 아무튼 USDC 마이너스 79% 손실을 찍고 있지만 그거는 이번 차에서 손실이 마이너스 3,000달러인 거고 예전에 한 7,000달러 가까이 번 게 있기 때문에 총 수익 현황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높은 겁니다. 해가지고 3,500달러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분산 투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VRC 같은 경우도 이거 마이너스 41%에서 엄청나게 지금 선전 많이 했죠. 마이너스 41%에서 일주일간 고공문퇴 해가지고 30% 손실을 덜었고 마이너스 10%에서 다시 이제 3% 더 해가지고 하고 어떻게든 본전 탈출하면 본전은 보고 이제 나가고 본전 보고 나간 다음에 좀 비중을 줄여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참 얄미운 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50% 됐다가 다시 이제 본전 가까이 되려고 딱 마이너스 한 3% 7% 이렇게 현황이 되면 꼭 한번 이렇게 바로 잘 가지 않고 꼭 한번 더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한 마이너스 10%더 빠지고 아니 지랄병을 하더라고. 아무튼 꼭 한 번씩 그렇게 장애를 줘요. 장애를 줘가지고 한 번에 줄 수 없지 하면서 장애를 주더라고요. 아무튼 끈덕지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익 보면서 이제 빠져나갈 요량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BNB가 아직도 이제 한참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끝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 얘기 당시로 지금
34% 정도가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지금의 끝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다. 저는 진짜 한 600포인트 될 때까지 다시 이제 한 600포인트 뚫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워낙 재료 자체가 이게 소각의 재료도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BNB 메커니즘상 언젠가는 2억 개의 코인을 1억 개까지 이제 축소할 이게 소각 메커니즘이 돼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그게 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수수료 25% 할인 혜택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남았는데 수수료가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 BNB가 덜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이제 USDC로 그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폭등한 만큼 BNB가 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스팟을 일주일 전에 사놓고 일주일이 지났네. 이때 1BNB 사놨는데 0.4BNB밖에 쓰지 않았어. 해가지고 아무튼 이 이슈가 너무나 좋다 지금.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0.1% 매수할 때 매도할 때 0.1%씩 이렇게 뛰게 되지만 그거를 25%나 공제해가지고 0.075, 0.075만 이렇게 뛰게 된다는 건 굉장히 그 강력한 재료죠. 이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유저들이 이걸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 100% 인식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BNB를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러 구태여 수수료를 0.2%씩 날리겠어요. 특히 이제 뭐 한 번 사가지고 한 몇 달이고 들고 가는 그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하루하루 뭐 이렇게 단타 거래나 트레이딩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복리적으로 그게 쌓이면 1년 뒤에는 그게 장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거죠. 그 수수료가 1회 거래든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매매를 할 때 항상 0.025%씩 내가 더 수익을 보고 나온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해가지고 이 재료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2.5%나 5% 정도가 아니라 25%라는 건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너도 나도 이게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BNB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 사기만 하고 팔 필요는 없는 거야. 팔지 않아도 어차피 또 이렇게 조금씩 차감되어 갖고 나가기 때문에 BNB가 매수세가 걷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예측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있다. 11.54 하루 동안에 이제 이 10배 종목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죠? 11.54. 그 다음에 어제도 8.87.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한 번 이제 불 한 번 시계 붙은 거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다. 그래갖고 BNB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저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86달러가 2205달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 80만 원이 지금 한 280만 원으로 이렇게 풀어난 거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효자 종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지켜보도록 해야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NB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체결된 건 USDC가 얘는 다 팔려도 안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좀 떨어져 가지고 또 사야 되는 입장인데 아래 한 칸 사졌네.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밑에는 그러니까 VIC처럼 기존 영상에서 이제 3호가 전략이랑 숫자를 단순화 시켜가지고 3호가 전략이랑 뭐 그런 거를 얘기했지만 호가 전략 이야기를 여기 썼나? 호가스 자리 단순화 기법. 여기서 이제 그 체계를 3호가씩 이렇게 하다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걸로 바꾼 거예요. 워낙
급락이 많으니까 이런 이 비트코인 떨어질 때 갑자기 이렇게 겐세이지를 하면서 하락하는 게 징글징글 해가지고 약간 더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더 분주하지만 좀 더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매매 스타일을 바꾼 겁니다. 해가지고 얘도 결국은 다시 떨어졌네. 일단 공매도 낸 거 불발난 거 혹시나 몰라갖고 위에 공매도 냈는데 이건 당장 취소해야죠. 이렇게 되면 오케이 해가지고 어디야? 일단은 USTC 해야지. 이거는 당장 취소하고 결국은 떨어졌네. 오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되면 약간이라도 이자가 쌓여가지고 공매도 이자가 이렇게 조금 쌓일 수 있거든요. 어디 보자. 누나 57 했으니까 리페이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살짝 5달러만 사주고 오케이 5.1달러만 일단 사주고 현황을 지켜보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소급되죠. 0 됐죠. 다시 이제 재매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고점이 15217 15700까지 다 팔아먹었는데 다시 이제 지켜봐야죠. 진입 시점을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또 유의미하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네. 아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를 깔았더라. 152 해가지고 어디 보자. 55달러씩 이렇게 매수 받침을 해놨구나. 133에서 어느 정도나 이제 떨어질지 하도 이 비트코인이 생지랄 해가지고 그걸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들어가봐. 일단은 비중을 한 65%? 또 이게 과도하게 폭락하면 또 지랄 받는데 괜히 또 비트 하락했다고. 일단 65% 정도 들어가 보고 자 153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떨어지네. 일단 이 정도 들어가 봐. 오케이. 자, 해가지고 이제 매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매도 단위를 아까 얼마 정도였지? 330000 단위였네. 자, 152에 대거 사줬으니까 153부터 이제 다시 이제 팔아보죠. 이거는 거의 한호가 단위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가 단위가 1%가 약간 안 되는 거죠. 해가지고 1530부터 다시 이제 매도를 수북수북 쌓아보도록 하죠. 아무튼 다시 이제 본전 찾으려면 한 번에 팔아먹어서는 안 되고 하여튼간에 또 몇 번 팔렸다가 또 사고 그걸 반복해야 돼. 잘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쌓아주고 자 159 160 161 호가 단순화 전략을 하고 있죠. 원래는 이건데 그냥 크게 보면서 좀 이렇게 호가 단위를 균등하게 주문 내는 게 수학적으로 가장 깔끔하고 또 그게 좀 이렇게 관리하기도 쉽고
좀 구조적으로 빈둥하면 이득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루나 좀 위에까지 깔아주고. 아, 수량 단위 너무 많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오른 것도 참 의외예요, 의외. 33만 정도로 하지 않고 그러면 수량이 좀 단위가 크니까 이렇게 가보자. 다시 이제 취소해주고 셀 부분만 취소해주고 오케이. 다시 15300에서 370000 뭐 이 정도로 볼까? 아, 38000으로 볼까? 380000 사고 나서 약간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 어느 정도 반등하면 좋으려면, 내가 샀으니까 이제 반등하면 좋으려면 뭐 그렇습니다. 155 어느 정도 좀 체결 가능한 범위에서 많이 이제 체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호가 분배를 하는 거죠. 158 159 38강땡 38만 주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복구를 해야지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38만 주 단위가 151에서는 어느 정도 단위가 되는 거죠? 아, 이거지? 이렇게 했고, 밑에 매수사 할 때는 이 수량이 아니라 이 매수금 단위로 해갖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씩 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151에 받쳐주고, 그죠? 아까 복사한 이 금액, 그죠? 수량이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야지 약간 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더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산다는 개념으로. 근데 막 이질하면서 떨어지면 곤란해. 또 이번에 막 이질하면서 떨어지면 그게 참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승산 범위에서 이렇게 구축을 해놨다가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어느 정도 반등할 줄도 알아야지. 이게 아까 한 6%뭐 그 정도까지 고점 찍었던 것 같은데 103 보면은 좀 뭔가 크게 오를 듯 막 이렇게 149에서 16이니까 그죠? 5%? 한 6% 정도 이렇게 거시기 했던 거죠. 오케이. 해가지고 자 보도록 하죠. 146 좀 급하게 산 감이 없지 않아 있네. 151 다시 반등을 하면 좋긴 한데 매수 한 칸 빼줄까? 일단 셀하고 올. 자 151 빼고 너무 이거는 한 칸이니까 빼고 이 정도.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제 쫙 이렇게 쌓았거든요. 많이 빠지면. 근데 너무 멀어져가지고 또 다 팔릴 줄도 몰랐고. 자 해가지고 어디 보자. 13300 해가지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 좋은데 자 루클 잔역 찌끄레기까지 이제 해놨고 지금 또 이렇게 영상 녹화하면서 하락세로 돌변을 한 거예요. 누나 또
아, 누나는 아직 사질라면 멀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단 체결된 거예요. 매도 체결된 거고, 매도 체결될 때마다 좀 이렇게 매수를 쌓아왔는데, 아직 체결 범위까지는 많이 남았다. 뭐 여기서 일부 취소한 다음에, 뭐 한 100개, 200개, 300개, 한 400개 정도는 뭐 더 사봐도 되는데, 주가가 만약에 또 크게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전문이 뒤통수더라고. 이렇게 막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체결된 만큼 이렇게 간극이 벌어졌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워낙 뒤통수를 많이 쳤기 때문에 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는 그냥 한번 어디까지 떨어지나 지켜볼 요량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바닥 때렸을 때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징글징글 해가지고, 갖고 당장에 이제 USTC나 루나는 뭐 위로도 다 팔리지 않았어요. 팔리지 않고, 밑으로는 아직 이제 매수 쌓은 게 체결이 나지 않고 해가지고 당분간은 할 일이 없고, USTC는 이제 거의 이제 체결 범위에 근접했는데, 좀 경과를 지켜봐야죠. 여기서 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어지간하 이게 박스권이거나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면 이 정도만 빠지면 그냥 바로 그냥 사버리고 또 이렇게 매도 깔아놓는데, 얘는 좀 뒤통수 때린 게 너무 이렇게, 충분히 낮다 해가지고 딱 사들이게 되면 그때 이후로 갑자기 막 이렇게 개폭락하는 일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비중 관리해야지. 자, 오지 498. (4963) 매도 걸어주고, 어디 원래 뭐 이렇게 10개 국가에 한 3, 4개씩 이렇게 걸어주다가 좀 귀찮아가지고 눈탱이로 조금씩 이렇게 또 중간중간 걸어주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지면 많이 사고, 오지는 뭐 수익 보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수익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가 자체는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특유의 어떤 지그재그 매매를 하면서 많이 이제 손실 범위를,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처음에 이것도 5천, 이날 한 이 정도 되면서 많이 빠졌다 생각해가지고 한 5,500에서 5,600, 5,400 이때 들어갔나? 의외로 또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 났다가 좀 이렇게 지그재그 매매하면서 많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본전까지 갔다가 그 다음 이제 수익 나고 해가지고 VRC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만 더 간바떼 구바사이 하게 되면은 이제 되겠죠. 마이너스 8.5%까지 이제 좁혀졌는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얘는 또 매도가 또 이렇게 더 낼 수 있게 잡혔네. 다시 4,700씩 수량 단위 맞춰주고, $5가 되나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달려들어 사기보다는 얘네들은 그냥 흐름대로 그냥 나도 볼 겁니다. 흐름대로. 매도 팔렸을 때마다 매수를 조금씩 이렇게 보태줬고 한데, 이 매도의 기존에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게 세 호가당 만약에 5,000이라고 만약에 5,100이라고 하면 한 호가당 1,700이 맞게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많이 한 2,000개씩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쌓아둔다고 했죠. 그래갖고 매도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맞붙어 있다가 매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치워지면서 매수를 쌓게 될 때 조금씩 이 갭이 벌어지도록 하게 되면은, 주가가 만약 이제 하락할 때 매 판단하지 않고 주가가 만약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적 그 갭만큼 다시 이제 재매입하면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갭만큼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이만큼 이 갭만큼 싸게 사지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매수가 다시 되게 되면은 또 이제 매도를 쌓으면서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이때 매수가 좀 많이 되니까 결국엔 또 이제 계속 빠지게 되면 따라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했고 따라잡히게 되면은 이제 맨 위에 고가로 다시 이제 얹어주고 맨 위에 고가에 한 번쯤 이렇게 보태가지고 다시 이제 간격을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어떤 최적화 스타일을 그냥 찾아 나간 건데 뭐 그렇습니다. VRC 커다란 변동 없는데 매수가 많이 또 이렇게 매도가 많이 체결되면서 여기까지 이제 862까지 다 치워졌네. 이게 또 그러면 이제 매수를 열심히 쌓아줘야죠. VRC 자 819 835 어디야? 835까지 쌓았으니까 835가 이제 835 취소하고 25달러씩 다시 쫙 이제 또 쌓아 나가면서 패대기 치면 또 사들여야죠. 835, 836, 837, 838, 839, 847, 848, 내가 좀 잘못했나? 849, 최상위 호가까지 추격해주고 849 정도에 기다려볼까? 아니 850에 다 달려들어서 할까? 또 낚아챌 수도 있으니까 당장 또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맨 위에까지 만약에 다 팔리게 되면은 어쩌면 수익으로 전환돼 가지고 될지도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8.5%까지 이제 기존 마이너스 42%에서 좁혔는데 여기까지 이제 다 팔리게 되면은 이제 본전 얼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 팔리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 중간에 계속 이제 던졌다 사줬다 던졌다 사줬다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서 단타매익 수익도 1회 1회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누적되면은 그것도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고 얘도 기존 패대기 나왔을 때 그 저가에 딱 찍고 거기를 바닥으로 기준으로 다시 이제 매수를 쌓아준 거죠. 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으면 밑에 거 이제 몇 개 취소한 다음에 쫙 그만큼 이제 사들인 다음에 여기에 호가 좀 이렇게 매도 호가 붙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빈트가 생질할만 하면 좋겠는데 마이너 1.2% 막 이런 현상이 되면 이게 참 알트들이 흔들린다고. 이 자체는 봉은 작잖아요. 뭐 0.27%. 근데 이게 연속 몇 시간이 되면서 막 계속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을 주다가 이렇게 한 1% 정도만 추가 하락이 발생해도
알트들이 막 미쳐가지고 개폭락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에 이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BNB는 독약 청정하고 있고 해가지고 독약 청정하게 잘 혼자서 가고 있고 해가지고 당분간은 좀 BNB에서 많이 좀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좀 이렇게 복구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그 고점이 12,800달러 이상까지 찍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회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장고가 이때 12,800달러 이상 찍어가지고 이제 잘 되네 했는데 거의 이때부터 저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제가 인식을 못했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꾸 월요일만 되면 개풍락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막 이제 코인 보면 이 전체가 다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하락. 주식에서는 빨간색이 상승이지만 코인장에서는 다 이렇게 막 빨간불, 막 우중충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때는 좀 이렇게 잘 되면은 좋은데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마진 거래에 있어서도 좀 비중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5배 종목에서 한 3.5배 들어가고 왕창왕창 시작했으면 그걸 한 2.5배나 2배 정도로 줄여가지고 만약 주가가 폭락시 그러니까 좀 청산당할 위험을 줄이고 부분 청산당할 위험을 줄이고 당장의 수익을 좀 이렇게 줄이는 대신에 주가가 하락할 시에 어떤 그 위험도 줄여나간다. 약간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당장에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1시간 또 9주차 투자 근황을 줘봤습니다. 지금 이제 10주차 향하고 있고 주식은 이제 115주가 되고 있죠. 참 코로나 그 이후로 그 2021년 10월부터인가 주식으로 거의 잘 먹고 존버를 해왔습니다. 그 주식 잔고도 이제 얼추 500만을 바라보는 시점. 어디야? 오케이. 479만까지 키웠네요. 이때 언제야 이게? 2023년 4월달 300만 이때만 해도 좀 이렇게 일단은 주식에만 집중했으니까 이쪽 수익이 코인이랑 같이 할 때보다 나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때 친구 그 고양시 투자 교류한다고 갔다 온 다음에 덱스로 이제 자금을 많이 빼게 되면서 이때 좀 자금을 100만원씩 이렇게 숨펑숨펑 뺐는데 그 덱스 거래가 생각보다 들어만 가면 이제 손실이 많이 쉽게 잘 나가더라고요. 거래 자체는 재밌었는데 막 핑크세일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투자금이 한 110만원대까지 쫄면서 이때 좀 기근이었죠. 6월달 5월달. 근데 여름이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별로 이렇게 돈 쓸 일도 없고 집에서 이제 밥도 잘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잘 되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그런 거야. 겨울에는 하루 3끼 먹어도 막 배가 고프고 막 그런데 아마 그 온도차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게 집에서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런 집에서는 또 이렇게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방세가 싼 대신에 바닥 자체 그 보일러 시공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보일러판. 그래갖고 전기장판 시공하고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잘 때는 전기장판 켜고 자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약간 이렇게 온도가 좀 차가운 게 있어요. 그래갖고 집 뒤에 스팀이 있긴 있는데 벽에 스팀이 2개인가 있긴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 책상 바로 뒤쪽에 붙이게 되면서
또 걔 또 화재 위험성 때문에 그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지금 4년 이상 살면서 한 번도 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산 지가 얼추 한 4년 3개월째 되지 않았나 싶은데, 금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4년이 금세 여기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기존에는 한 1년 좀 넘게 살고 1년도 못 채우고 막 그런 식으로 샀는데, 참 그렇게 살았어도 그게 참 기억에 길게 남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1년은 못 살아도 기억이 길게 남는데, 여기는 그냥 살다 보니까 4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집이 결국은 편한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이때 좀 많이 이렇게 하루 2만 원, 3만 원 벌면서 굉장히 이제 존버를 해왔죠. 존버를 해오고 또 찾았어야 되는 막 자금들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막 꾸역꾸역 찾아 쓰고 막 담배값 쓰고 뭐 이것저것 뭐 장봐야 될 때 뭐 찾고 하다가 다시 이제 코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해가지고 요새는 또 다시 이제 살만해진 시즌이 된 거죠. 갖고 이제 1,100만 원 이렇게 굴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차에 그러니까 400만 원 찔러놓고 이제 달성하게 된 거죠. 이제 10주차까지 해가지고 원래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6주차 만에 400만 원을 1,6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상으로 키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월요일만 이렇게 화요일 새벽마다 이렇게 오는 지랄장, 비트코인 지랄장 때문에 알트코인들 다 폭락하는 이 지랄장을 맞으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자가 쉽지 않네 막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되면 그래도 이게 수십만 단위가 수익금이 수십만 단위가 붙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G2보다 코인 투자에 좀 집중을 하는 형국입니다. 주식 투자 뭐 맨날 이렇게 9시에 일어났다가 솔직히 이제 저번 주에는 막 이렇게 10시쯤에 눈 뜬 적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한 새벽 1~2시면 뭐 이렇게 자고 주식 투자 임하면 됐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코인장이 또 얄밉게 한 새벽 3시, 4시에 막 시세급변이 막 터질 때가 많아가지고 막 계속 그 체결 알람 소리 들리고 뭐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막 잠을 못 자. 그래갖고 막 아침 6시에 이제 잠잘 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6시에 잠들어가지고 아침 9시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영 피곤한 일이라서 뭐 어떤 날은 1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주식 투자를 설렁설렁 좀 하게 되기도 했는데 자꾸 예전만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고 그냥 매일매일 수익이 붙는다 정도로 만족하면서 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투자 가용금이 기존에 비해서 좀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큰 욕심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뭐 상따 하따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매일매일 제가 원칙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워 먹는 그 주의로 하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임하다 보면 하루 이렇게 몇만 원씩 버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자금 가지고 굴릴 때는 하루 몇만 원 버는 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몇만 원 벌었다고 하면은 지금 한 400만 원 이상에서 이제 하루 몇만 원 버는 거는 대충 이렇게 매수 쌓고 그래도 워낙 이렇게 좀 총알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생각해가지고 딱 최적화된 장소에 꽂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추가로 이렇게 밑에 한참 밑에도 이제 물타기 어찌 될지 모르니까 물타기도 좀 많이 받쳐놓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임하다 보니까 좀 투자가 쉬워진 거죠. 제가 무리 없이 욕심을 내지 않고 투자하는 한 그냥 기존만큼만 벌자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 한 투자가 약간 이렇게 큰 투자금일수록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예전처럼 막 내가 하루에 막 10%씩 한 주에 10%씩 수익 냈으니까 무조건 10%씩 수익 내야지 하면은 투자 규모와 투자금이 커질수록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의 전략이 사실 지금 대응하는 전략이 전혀 달라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주식은 최대한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일 사서 당일 팔고 나오고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당일 싸게 사서 당일 싸게 이제 팔고 파게 나오고. 그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동시호가 시간에 정규장 마감 시간에 전량 처분을 이렇게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거 막 전량 처분하고 그러면 요새 또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그 뭐더라, 한 10만 원어치 막 이렇게 던져도 주가가 확 떨어지게 되거나 막 그렇게 되면은 막 증권사에서 전화 오고 막 그게 뭐 시세 관련이 뭐니 또 그런 뭐야 쌉소리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꿉장난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수백억 세력이나 수억 자금이 세력도 아니고, 아니 뭐 10만 원 던졌는데 그게 떨어진 거면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뭐지? 뭐 시세 관여냐? 떨어질만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주가 방어를 사려는 애들이 없었으니까 떨어진 거지. 그게 뭐 그러냐 하는데, 아무튼 뭐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 종목을 이렇게 동시호가에 처분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지 않고 그냥 팔리는 것만 팔고 안 팔리는 거는 그냥 내일로 이관해서 팔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정규장 딱 종목 끝나면 2021년도 후반만 해도 그러니까 장구창이 깔끔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없고 딱 수익 현황만 잡히고 깔끔해졌었는데, 지금은 꽤 많은 종목들을 보유한 채로 동시호가에 사지는 건 또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코인은 이제 거의 뭐 항상 보유하는 관점에서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항상 보유하는 관점에서 이 지그재그 매매의 구조 자체를 이용해가지고 이 이점을 좀 최대한 많이 살려가지고 하루하루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조금씩 시소를 타면서 어떤 날은 좀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이제 시소를 타면서 냉장고가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냉장고를 끌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기 위해서 당장은 이 한쪽을 그러니까 앞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 반대편으로 당기듯이 이렇게 지그재그 대신에 이제 밀 때 더 많이 나가고 당길 때는 조금만 당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처럼 시소 전략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이제 매도가 또 많이 쌓였으니까 또 이제 100주 단위로 해주고 실전 투자 바로 7. 그죠? 이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이제 또 많이 사졌죠. 원래는 지금 알람 소리가 띵띵띵 하면서 울려야 되는데 또 잘 안 울리네. 원래 체결 소리가 나면 울려야 되는데 이러면 또 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한번 종료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시작을 하면 그땐 또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투자 와중에 한 주간의 주간 리포트 정리를 마칩니다. BNB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약하면 BTC, 워낙 이거에 따라서 지랄장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인, 평소보다 좀 보수적인 접근, 장 현황이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가도 한순간 이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순간 갑자기 빨간불 일색으로 돌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좀 마진 거래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접근으로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좀 상시 가지면서 약간 좀 비중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하면서 당장에 이제 수익을 보는 거에 최대치를 두는 것보다 비중 관리 쪽에 더 이렇게 더 분배를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 주간의 9주차 정리하고 10주차를 맞이한 코인 투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기스비 채널이었습니다. 지금 잔고가 875157 녹화하는 와중에 아까보다 줄었나? 875157이면
아, 줄었네요. 9,000달러를 오늘, 일단은 돌파하고, 10,000달러로 다시 이제 회복해 가야 되는데, 일단 현황이 이제 연말? 그렇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투자 얘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기풀 채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오후 6시 31분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이게 정신이 없는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되면 자정 막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코인들이 요동을 쳐요. 지금 또 5분 동안에 막 한 30번 체결 소리 갑자기 나가지고 체결 소리 없을 때는 1시간에 막 한 번 날까 말까 하다가 되는데 되게 비상식적인 흐름들이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나타난다는 거지. 비트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하락세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뭐 0.3%, 한 0.7% 저점 빠졌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코인들은 이런 시츄에이션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비트가 0.5% 빠지는데 마이너스 3%씩 빠지고 왜 이렇게 쌩 난리를 치냐고. 이것도 보면 마이너스 3%, 여기서도 또 한 마이너스 3%까지 또 저점을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버리지적으로 움직이잖아. 어떻게 보면 비트가 마이너스 1.7% 빠지면 한 마이너스 2, 3% 빠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넘어갔고 이렇게 막 마이너스 7% 치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 하락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뭐 청산에 물리게 되면은 갑자기 막 마이너스 12%까지 막 이렇게 뭔가 떨어질 개연성, 예전 차트 개연성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례적인 봉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 막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8,800달러까지 잘 구축을 해놨다가 지금 또 한 8,100달러 5분 전에 찍었다가 8,300달러 회복하고 이제 비트가 또 좀 이제 다시 또 약간 이제 양복 모양 보여주니까 또 이제 부랴부랴 또 오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너무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너무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처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데도 이런 거야. 현황이 분산 투자를 하는데도 위험 회피를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도 그냥 비트 약간 떨어지면 올 코인 막 다 마이너스 돼 버리니까 BNB만 독약 청정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돼 버리니까 그게 참 답이 없는 거야. 분산 투자를 해야 해도 손실이 큰 거예요. 뭐 그래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메리트가 있지만 떨어질 때 이제 같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거 떨어진 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다시 이제 크게 회복을 하지만 어떤 종목들은 또 그래요. 루나나 이런 종목들은 차트 흐름이 좀 그렇다고 보면은 좀 우하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른 듯 하다가도 한 6% 이상까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큰 봉 상승으로 이렇게 바뀌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이제 저점 매입을 다졌었는데 누가 알았겠냐고. 이렇게 상승하는 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기 전보다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누가 이거 예상을 할 수가 있겠냐고.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너무 촐랑촐랑거려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랐으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주가를 좀 방어도 하고 좀 다져지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가고 뭔가 좀 세력적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막 비트만 보고 사람들이 추종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코인들이 몇 배씩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비트가 떨어지니까 그걸 지표로 삼으면서 비트가 떨어지니까 내가 가진 코인들 떨어지겠지 하니까 일단 처분하고 보자 하는데 비트는 매수가 엄청나게 대기를 많이 타고 있지만 방어가 되지만 이런 코인들은 좀 이렇게 작코인들 특히 막 이렇게 거래량 없는 코인들은 그렇다고요. 그 호가 수급의 규모를 보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을 좀 던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비트가 떨어지니까 우리들도 팔고 보겠다. 약간 좀 그런 마인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는데 잘 안 떨어지는 거지. 아, 뭐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1000달러치 가지고 있는데 이 호가 수급상 이렇게 막 이 호가에 걸쳐서 뭐 100달러씩 이 정도로 이렇게 바치고 있는 현황에서 그죠? 한 번에 이렇게 자기들이 보유한 물량을 패대기 치면은 차이가 주가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들이 그 보유한 물량을 이 뭐야 거래량이나 수급에 맞게 어떤 던져야 되는데 물량 매수 물량이 별로 받치지도 않고 있는데 뭐야 그냥 그거 그냥 돌아보지 않고 일단 무조건 파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야 비트보다 한 2배, 3배, 4배 혹은 이렇게 휘청이게 되는 현상 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또 잠잠해졌네요. 방금 전까지 막 5분 동안에 난리도 아니었어. 막 진짜 막 30분 동안 아이고 한 5분 동안에 막 30번 계속 막 매수 러쉬 체결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거 왜요? 그게 안 떠? 원래 화살표가 떠야 되는데 화살표가 아니라 스크롤이 떠야 돼. 지금 하루 지나가지고 그런 거지. 계속 이렇게 매수 체결이 정신없이 막 이렇게 45분 44분, 1분 동안에, 이게 막 1분 단위로 몇 개가 이렇게 막 계속 다 매수들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긴급하게 매수들이 모든 코인에 걸쳐서 들어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BNB만 아까 얘기했지만 독약 청정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코인이라는 게 안심을 하지 못한다. 아까 8,800에서 8,100까지 빠졌다가 8,300 됐는데 열심히 수익 냈다가도 너무 한순간에 이렇게 막 빠져버리는 막 그게 있어요. 또 어느 정도 파져났으니까 BNB가 329 하나 체결됐으니까 502.05 329니까 324쯤에 공놓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나마 BNB가 버텨주고 있고 큰 수익을 줘가지고 그나마 장고가 어느 정도 지금 방어되고 있는 거예요. 야, 누나라 USTC는 너무 징글하다 보면은. 그 USTC는 매수를 취소하지 않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놈들은 또 얄밉게도 별로 안 떨어져요. 누나는 아까 갭이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이 주가가 더 안 떨어지네 해가지고 밑에 매수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좀 많이 사둘 필요가 있는데 해가지고 밑에를 상당량을 한 25가 35가를 취소해가지고 샀더니 결국은 그때가 이 시점이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거 막 얄밉다니까. 그러니까 매수 저가에서 취소를 안 한 놈들은 별로 안 떨어지고 저가에서 취소하고 이렇게 달려들면 떨어지고 누나도 원래는 이게 바닥 매수가 한참 남아 있었는데 누나도 아까 이 정도까지 치솟으면서 다 팔려가지고 뭔가 좀 상승하나 보다 해가지고 한 이 정도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에 들어가 놓고 좀 이렇게 비중 실어서 들어가고 했더만 이제 바닥 매수 한 이 정도까지 받쳐놨는데 그거 다 그냥 뚫고 더 이제 폭락한 거죠. 143까지 이제 받쳐놨었는데 아슬아슬 14245까지 빠진 거죠. 143에 이제 마지막 매수되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기다려 봐야죠. 아직은 그러니까 매수 자금이 들어온 게 없고 이게 일부 팔리게 되면서 이제 매수 자금이 주가가 오름세로 반전하게 되면 이제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데 또 여기를 기준 잡고 해가지고 매수를 깔아주면서 지금 현황으로서는 주가가 더 빠지질 않길 바랍니다. 좀 비트가 이제 오름세로 시간봉이 나타나면서 진정이 됐는데 오름세로 가는 척 하다가 또 내림세로 좀 이렇게 했네요.
뭐 0.1% 되는데 또 이게 0.5%또 이렇게 시간봉 빠져버리면 또 한바탕 난리를 친다고. 비트 자체는 여여해요. 비트는 뭐 아직 뭐 매수 깔아놓은 거 체결도 안 되고 하는데 생난리를 피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막 다 빨간불로 시가 되는 거야. 그게 골치가 아프다 그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코인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면은 좀 이 종목 자체의 운들이 어떤 종목은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어떤 종목은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해지가 되고 자금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익 본 종목 비중 줄이고 그래서 손실 본 종목 이렇게 좀 이렇게 추가하고 해 가면서 한 판이 어떤 투자를 도모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떨어질 때 이게 다 같이 떨어져 버리면 딱히 뭐가 없어요. 비중이 없어요. 비트 자체가 이 코인 시장에서 따로 뭐 주가 지표가 없어. 그냥 비트 자체가 하나의 가장 큰 영향력이고 주가 지표 자체 이 코인 시장의 크립토 시장의 지표 역할을 하는 거죠. 갖고 너무 이제 알아서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좀 매수를 깔아주란 말이야. 이게 그런 거예요. 코인이 급락하게 될 때 갑자기 이렇게 매수가 없게 되면 그런 거라고. 이게 한 호가 단위로 이렇게 떨어질 게 한 번에 두 호가가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되고 더 빨리 폭락을 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폭락을 하면 좀 매수도 받쳐놓고 좀 방어가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빨아라요 보면. 이런 거는 좀 그래갖고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좀 빈호가 채워주는 게 그나마 좀 이렇게 수급에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좋은 뭐랄까 방어가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급이 이제 거래량이 많은 코인들은 거래 대금 규모가 많은 코인들은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지만 뭐 특히 누나 같은 종목도 이제 거래량이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코인들은 이런 것도 어떨 때는 이런 게 막 한 다섯 호가가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 다섯 호가가 한 번에 빠지게 되면 다섯 배로 빨리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물량 소화도 없이 어떤 그러니까 방어나 어떤 그런 흐름도 없이 어이없게 그냥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비어 있는 호가 있으면 매수 찔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투자 이익을 내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물타기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5달러씩 쫄망쫄망 하지만 그런 거예요. 뭐 이거 5달러 받쳐갖고 방어가 되냐 하겠지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시간 지나고 나면 여기에 1000달러가 붙고 또 10,000달러가 붙어 있어.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방어되고 빠지기 힘들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 매도와 매수의 수급에서 이 매수의 파워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이제 또 오름으로 또 바뀌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당장 뭐 5달러 사고 뭐 그런 게 얼마나 보탬이 되냐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5달러를 매수를 내면서 500달러가 달라붙고 그 500달러가 달라붙기 때문에 5,000달러가 달라붙고 그러다 보면 수급이 호가 수급이 더 좋아지고 더 촘촘해지고 방어가 되고 탄탄해지면 그때는 또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꼭 내가 파는 물량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전체, 코인 전체의 어떤 그 호가 수급 현황도 살펴보면서 현명한 매수를 찔러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판의 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월요일만 할 거면 월요일만 그래야지 또 목요일까지 하는 건 좀 이례적이네요. 쌩 난리를 피고 있는데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월요일은 한 마이너스 3% 4% 떨어졌으니까 그 난리를 친다고 할 수 있지만 야 1% 2%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좀 이렇게 거시기 하거든요.
이런 게 안 좋아. 그러니까 한 번 떨어져도 한 번에 그냥 한 번 훅 떨어지고 좀 이렇게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규모로 반등이나 좀 횡보하는 흐름으로 가면 좋은데 잘근잘근 떨어지는 게 안 좋아요. 잘근잘근 떨어지면 많이 안 떨어져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봉 같지만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0.6%면.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하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공포를 괜히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렇다고 일봉상으로는 얼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또 내일 또 이만큼 오르면 비트 자체는 떨어진 게 없는데 다른 코인들만 개작살이 나 있는 거야. 그런 게 너무 좀 안 좋은 거죠. 비트는 평행으로 가는데 다른 코인들은 막 우하향으로 가게 되고 물론 이제 우상향일 때는 좀 더 힘을 마찬가지로 더 얻기도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판에 투자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또 이제 추가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투자.